그 위치를 좋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국가에서 어디든 아니면 대기업에서 어디를 아예 발전시키겠죠. 굳이 왜 강남이나 서울에 뭔가를 하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영구명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강남 빌딩의 임대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동안은 사람들이 쉬쉬했어요. 그러니까 임대가 어렵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쉬쉬했죠. 왜냐면 그걸 알려서 좋을 게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어떤 상황이라고도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임대 시장이 어렵다는 거를 근간에 깔고 얘기하죠. 본인들만의 방법이 있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저는 뭐 글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사를 검색해보면 강남 빌딩 시장에 지금 공실률이 되게 낮다고 나옵니다. 네이버나 뭐 이런 데 검색해보면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강남 빌딩은 대로변에 있는 프라임 빌딩, 그러니까 규모가 큰 것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런 건물들의 공실률은 되게 낮은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 그러니까 그 정도 건물은 보통 뭐 4, 5천억, 3, 4천억 이상, 뭐 1조 뭐 이 정도 되는 건물들이니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가잖아요. 물론 뭐 강남 빌딩 뭐 1, 200억 이상 하는 것들도 보통 사람의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강남 빌딩이 어떻게 보면 시작선이니까 그 정도 꼬마 빌딩이나 중형 빌딩, 예를 들어서 100억 선에서 한 500억 선 내지는 1000억 미만의 이런 건물들은 지금 공실률이 꽤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공실률이 꽤 된다고 했는데 그 꽤 되는 게 어떻게 제가 느끼고 있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공실률이 높다, 요새 임대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어떤 상황인지 깊게 얘기하는 사람이 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오늘 얘기해 드릴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막 50명 넘었거든요. 근데 한 반에 꼭 운동부가 한두 명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운동부들은 운동하느라 수업에도 잘 안 들어오고, 요즘은 안 그런다고 하지만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한두 명은 거의 그 반에서 꼴찌했거든요. 공부 안 하고 그냥 쭉 찍거나 뭐 이렇게 했으니까 거의 꼴등했죠. 50명 있는 한 반에 운동부가 예를 들어서 25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반은 학교 전체에서 늘 꼴찌반이 될 거예요. 그럼 당연한 거죠. 왜냐면 운동부의 비율이 높으니까. 저는 강남 빌딩 시장이 지금 딱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이 전전 영상엔 강남 빌딩이 지금 싸게 나온 이유에서 말했듯이 주택가 안쪽에, 그러니까 앞뒤 전후 좌우에 주택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들어있는 이런 근생 건물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물들이 지금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쓰는 거 말고 아니면 운 좋게 임차인 만난 경우 빼고는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근데 참 무서운 게 지금도 그런 위치에 짓고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위치에 지어놓은 건물들의 겉에 현수막을 보면 병의원 임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처음에 건물 짓기 시작하면서 밖에 그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붙여놓는다는 거는 건물 주인이 그거를 원한다는 거고, 그걸 해준 어떤 뭐 중간 어떤 업체에서 그렇게 붙이면 될 거라고 얘기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부푼 꿈을 안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그 위치에 병의원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주택 안쪽인데 어떻게 거기에 병의원이 들어갑니까? 근데 지금도 그런 건물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임대가 안 나갈 곳에 지금 많이 해놨어요. 병원을 한다고 치면 골목이라고 해도 골목이 아주 크거나 주차가 아주 끝내주거나 규모가 좀 되거나 뭐 이런 요건들 중에 몇 가지는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생뚱맞게 전후 좌우에 다 주택이 있는데 거기에 병의원인데 이게 되는 게 말이 안 되죠. 저희 회사가 있는 블럭에도 지금 안쪽에 그런 건물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짓고 있어요. 그런 위치에. 제가 대치동만 보는 게 아니라 대치동, 역삼동, 삼성동, 논현동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실률이 높다는 게 잘못된 위치에 지어놓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전체 공실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대로변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공부를 체크하는데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전체 반 평균이 낮아진 것처럼, 이런 자리는 주거를 지어놓으면 임대가 아주 잘 될 위치들인데 거기에다가 근생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공실률이 높아지는 거죠. 임대를 들어올 사람들은 한정적인데 그 한정적인 사람들이 앞에서 구해도 충분하고도 지금 남는 상황인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안쪽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과연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해결책은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생 건물이 될 만한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적어도 상업 활동을 하고 내지는 사무실이 어느 정도 밀집되어 있는 이런 데를 빼고 정말 주택가 안쪽은, 거기에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전 슬럼화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 영상 강남 빌딩 요즘에 싸게 나온 이유에서 얘기했듯이 바깥쪽은 근생되거나 상가가 될 만한 위치라서 평당 1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액을 말한 겁니다. 안쪽은 원래 5천이었어요. 6천이었어요. 근데 돈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강남의 근생 빌딩을 살려고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놓칠 수 없는 누군가가 이 안쪽에 이거 괜찮다, 여기서 가깝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5, 6천 받아야 되는 것을 여기 1억이니까 8, 9천까지 금액을 높인 거죠. 이게 올라가는 메커니즘은 참 올라가는 메커니즘을 얘기해드리면, 원래 5, 6천에 누가 산다고 해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그 건물주한테 연락해서 저희가 더 받아드릴게요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려는 사람들은 계속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거의 앞쪽에 있는 그 금액까지 치다른 거죠. 그리고 얘도 같이 오른 거예요. 근생을 할 만한 위치에 금액을 주고 산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 보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공실이 되고 곤란한 상황이 됐죠. 지난주에도 제가 부동산 아는 사장님들이랑 만나서 얘기하는데, 잘못 산 사람들이 와서 막 사정하기도 하고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해요. 근데 이게 슬럼화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그 지역에 주택으로 해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경기 이런 거를 떠나서요, 이 안쪽에 있는 사무실과 바깥쪽에 있는 사무실과는 그 금액대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옥석가리기로 볼 수도 있고 이원화라고 볼 수도 있는데, 테헤란로 대로변에 있는 빌딩의 임대료랑 뒤에 있는 근생을 할 수 있는, 내지는 사무실을 할 수 있는 위치의 임대료랑 같이 보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더 비싸고 이게 더 낮죠. 근데 얘랑 또 이 안쪽에 있는 거랑 차이가 현격하게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평당 얼마고 관리비가 얼마고 해서 상당히 큰 회사들이나 그 정도의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회사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협력사나 요거보다 규모가 작거나 하는 회사들이 뒤쪽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낮은 임대료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가격이 싼 대신 여건이 좀 안 좋아도 감당할 만한 회사들이 앞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근생 건물과 대로변의 프라임급 빌딩, 이 두 가지의 시장이 있었다면 이제는 더 낮은 시장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앞쪽보다 임대료가 현격히 낮아지는 정도? 예를 들면 금액이라고 친다면 여기와 차이 정도는 적어도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위치의 근생 건물의 임대료에 비해서 70% 내외? 내지는 그거보다 더 낮은 금액이면 이 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러한 건물의 건물주들이 그런 선택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에 임대를 한다는 것은 건물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공실로 꽤 긴 시간이 갈 것 같아요. 적어도 3, 4년, 4, 5년 이상은 가다가 이게 그 적정 가격으로 찾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즉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드린다면요, 저희가 준공됐던 건물이 9개가 있었는데 6개가 임대가 완료가 됐고, 그리고 나머지 3개 중에 하나가 또 60% 정도 임대가 됐고, 나머지 2개는 임대를 구하는 분들이 지금 와서 얘기 중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많은 협력사들, 저랑 같이 일하던 회사들이 저를 또 돕고 있고, 알고 있던 회사들에서도 저를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려우면 도와줄까 말까, 내지는 내가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데 말할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도 보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신뢰도 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 회사들에서 저한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적극적이라는 건 임대 만기가 됐을 때 우리 건물로 들어오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임대 만기가 다가올 때 저희한테 미리 얘기해 주는 분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임대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 상황을 저를 돕고 있는 부분이 일단 큽니다. 근데 그 돕고 있다는 것도 사무실을 옮긴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 사업을 영위할 만해야 사무실을 옮기는 거지, 그 사람 돕기 위해서 자기 회사를 희생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를 도울 마음도 있고, 플러스로 저기 위치가 괜찮네, 그러니까 가봐야겠다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저희 건물로 임대를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물론 자연적으로 임대를 들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저는 그렇게 주택가 안쪽에 집으로 둘러싸인 위치에는 그게 시간이 지나면 문제될 건 전 뻔했거든요. 제가 이전에 1년 전, 2년 전 영상뿐만 아니라 작년 말에 제가 영상으로 찍기도 했고, 저희 카페에도 강남 빌딩 입지 8법칙도 오픈을 했는데, 제가 다 지키고 있는 법칙을 쓴 거지, 제가 안 지키면서 어떻게 그 내용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대로 이게 맞다 하는 위치만 해온 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근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 빌딩뿐만 아니라 모든 빌딩은 기본이 입지고, 입지를 괜찮게 선택하고 나서 구조고 인테리어고 뭐가 필요한 거지, 엉뚱한 위치에 멋있게 지어놨다? 저는
이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를 그때도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준을 쭉 지켜왔던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도 해결해 나가는 기본적인 어떤 기준이 됐다고나 할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회사도 만기가 돼서 옮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옮기기 전에 옮길 곳도 이미 다 정해놨었어요. 그리고 나서 옮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임대 관리하던 건물 중에 하나가 공실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건물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임대 관리하면서 저도 이미 다 정해놓은 데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려고 다 구조도 짜놓고 어쩌고저쩌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임대가 비어있는데 제가 다른 건물로 간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임대 관리하던 건물로 이번에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임대 관리를 내 것처럼 한다, 진짜 뭐 적극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는 회사들은 많지만 자기 사무실을 빼서 임대 관리하는 건물로 옮긴다 이렇게 결정 내리는 거는 정말 그런 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내 건물처럼 관리하고 정말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해야지만 할 수 있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2025년 1월에 사무실을 옮겨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내 것처럼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는 임대 관리를 정말 적극적으로 합니다. 보통의 경우엔 임대 관리 회사가 뭐 청소나 시설 관리나 이렇게 소극적으로 임대 관리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세입자 불편 사항이나 수리 사항이 있으면 그날 바로 그 담당 직원이 찾아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한다든지, 임대료를 받는다는 거는 들어온 세입자를 편하고 문제 없이 해준다는 게 기본이니까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물주들은 월세를 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정말 악덕 뭐 건물주 뭐 그래가지고 뭐 세입자를 괴롭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만 제가 많이 본 건물주들은 오히려 반대였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월세 달라고 전화하기나 연락하기나 이런 걸 미안해하고 기다리다 보면 세입자가 오히려 더 악성화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는 임대 관리할 때는 뭐 선제적으로 며칠 전에, 이 월세 날짜 며칠 전에 연락도 하고 당일날도 하고, 안 내면 다음날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도 안 내는 사람이 있으면 매일 찾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제가 영상에서 얘기하기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그렇긴 한데 뭐 하여간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아니면 그 세입자의 아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뭐 사정을 알아본다든지 세입자에게 월세 받는 것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뭐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미리 내용 증명, 뭐 명도소송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까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임대 관리 지금 10년 넘게 했고 424개 호실을 임대 관리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 임대 관리할 때는 참 문제가 많았어요. 엉망진창으로 하고 도망가는 사람, 연체하고 도망가는 사람. 그러니까 건물을 처음 갖고 임대 관리를 직접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대부분 겪습니다. 괜찮은 임차인들도 있는데 정말 악성 임차인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당하고 속상하고 소송하고 못 받은 돈 생기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괴롭고 불편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400몇 개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은 충분히 제가 뭐 산전수전 공중전 진짜 막 다 겪어봤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시스템화가 돼서 어떤 전조 증상이 보이면 미리미리 저희가 대응을 하고, 좀 문제 있을 것 같은 사람은 계약하러 만났다가도 계약을 차라리 안 하고 문제가 없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10명만 됐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명씩만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4,000명이 넘거든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임대 관리를 하면서 만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정량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어떻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어떻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세입자 응대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것들을 미리 어느 정도 캐치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방법들이 저희한테는 다 매뉴얼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관리에 있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강남 빌딩 시장의 공실률이 높은 것은 공실이 될 수밖에 없는 곳에 건물을 많이 지어놔서 그걸 합산해서 보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대 관리라는 것은 사실 건물을 지어놓고 임대 관리를 잘한다 못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위치를 선택했냐부터 임대 관리가 시작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된 위치의 건물을 사야지 임대 관리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엉뚱한 위치에 해놨다고 해서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에 댓글 보니까 엉뚱한 위치도 본인이 뭐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쓴다고 해도 안 좋은 위치에 본인이 쓰는 것 뿐이지 그 위치를 좋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국가에서 어디든 아니면 대기업에서 어디를 아예 발전시키겠죠. 굳이 왜 강남이나 서울에 뭔가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개인이나 회사나 아니 국가도 그렇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괜찮은 위치를 선정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임대 관리든 뭐가 되는 거지, 이게 없이 임대 관리만 잘한다? 그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해서 정말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뭐 경기도권에 뭐 어떻게 개발해놓고 내가 업장을 운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가격을 올린다, 뭐 땅값을 올린다 이렇게 예전에 뭐 투자했던 붐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뭐 잘 안 됐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위치에 건물을 갖고 나서 제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조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의 임대 관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링크에 보시면 임대 관리 안내 신청서가 있으니까요. 그걸 클릭해서 신청서를 쓰시면 저희 담당 직원들이 또 임대 관리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대 관리하는 거는 강남구랑 서초구에서 교대역까지만 임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건물이 있는데 내가 임대 관리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다 그러면 링크 누르셔서 신청서 쓰시면 저희 담당 직원이 또 연락드려서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